안녕하세요. 글쓰는 여행자 정태일입니다. 제 강의를 재밌게 보고 수강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글쓰기 그리고 내 책 쓰기라는 먼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하듯 즐겁게 떠나볼 생각입니다. 혹시 라이팅 디바이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는 쓰기 격차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검색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올수록 이젠 내 글을 쓸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내 책 한 권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겠죠. 똑같이 회사를 다니지만 결국 누군가는 쓰고 누군가는 못 쓴다는 걸 명심하세요. 우리는 당연히 쓰는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글을 쓰고 책을 내려고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영역입니다. 호모 스크리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 쓰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의 본능이 있고 먹고 자고 사랑하는 것처럼 쓰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인간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리기 위해서 쓴다. 또 글을 쓰면 어지럽고 속상했던 것들이 차분하게 내려앉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요. 내면에 쌓아둔 감정을 한 번에 폭발시킨다는 뜻입니다. 모방범, 화차, 솔로몬의 위증, 일본 추리소설의 대가 미야베 미유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것도 내 이야기, 진짜 내 이야기를. 두 번째는 사람의 길입니다. 저처럼 평범한 월급쟁이, 그리고 주부, 학생, 교사, 공무원들은 여길 공략해 보시면 됩니다. 책은 세컨드 라이프의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쓴 고 구본영 선생님은 IBM의 기업 변화혁신 실무자였는데요.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는 진짜 혁신가로, 작가로 변신을 합니다. 바로 책을 통해서요. 또 책은 회사 업무를 정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정리해 보면요. 그게 에세이든 자기계발서든 내가 해온 일이 얼마나 큰지 혹은 얼마나 작은지 객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많은 분들이 책 쓰기에 기대하고 계신 게 바로 이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이건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하늘이 준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실용적 글쓰기는 훈련한 만큼 익숙해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막상 뭘 써야 할까요? 그게 제일 어렵고 막막합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나의 일과 인생이 겹치는 곳, 바로 회사에서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좋은 이야기는 늘 가깝고 익숙한 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게 어딜까요? 방금 말씀드린 회사, 우리 모두가 출퇴근하는 그곳입니다. 회사라는 곳은요, 잘 생각해보면 어디를 가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뭔가 다르면서도 상당히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뻔한 이야기를 해도 조금만 다르면 엄청 재밌고 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누구나도 안테나를 세우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나씩 모으면 나만의 특별한 글을 쓰고 책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야기의 보물창고입니다.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저는 2010년에 30살 회사를 말하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때가 아마 대리 2년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정말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하겠다는 웃지 못할 농담까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힘들게 온 제 주변 신입들이 1년을 못 채우고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함께 술 마셔주는 게 주간 행사일 정도였어요. 팀장은 요새 것들이라고 욕을 하고 후배들은 꼰대들이라고 서로 욕을 막 해요. 저는 이상하게도 그 중간에 껴서 둘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 이야기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신입사원의 퇴사. 이걸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안테나를 이렇게 딱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했던 일들이 다 좋은 글감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는 어땠나? 지금은 또 뭐가 다른가? 혹시 여기만 이상한 건가? 상사들은 다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하나씩 하나씩 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목차가 저절로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책 쓰기를 마음먹고 주변을 둘러보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도 그때부터 보이는 건 이전까지 보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게 다 글쓰기의 소재로 보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여러 번 말씀드려도 회사 때문에 책을 나는 못 써. 이런 분들 아직 많으시죠?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회사 덕분에 난 책을 쓸 수 있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시겠지만 글만 써서는 오히려 글을 오랫동안 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업작가는 일단 먹고 살기가 어렵거든요.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단단해야 주변 평경도 보고 글도 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애정을 갖고 내 주변, 특히 회사 안팎을 잘 둘러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자, 다음 3강에서는 책 쓰기의 핵심, 출판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와 함께 좀 더 멀리까지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 쓰는 여행자 정태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